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인물 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본기에 대해서 12편을 소개되어 있는데 사기 영선에서는 정조가 그 12편 중에서 항우를 선택하여서 항우 본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항우의 일생은 어땠는지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우 간단하게 특징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우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까? 항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여기서는 역발산 기계새. 네. 유명한 말이죠. 네, 역발산 기계새. 네, 그래서 힘은 산을 뻗고 기세는 그 바다를 덮는다. 네, 세상을 덮는다. 세상을 덮는다. 네, 이런 식으로. 역발산 기계새. 네. 그리고 천하장사하면 항우장사, 장사의 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항우 얘기를 좀 잘 시작해 볼까요? 항우가 거병할 때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항우가 거병할 때는 이제 진성 5강이 난화를 일으키고 나서 네,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한 2년 정도 지났죠. 네, 천하에서 그냥 전국 온갖 이제 군웅들이 할거를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기 12편 중에서 왜 네, 항우만 들어갔을까 네. 하는 근데 그건 아마 정조 대왕이 항우가 어떤 정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략적인 관점에서는 어긋나지만은 네. 문장의 전범으로서 정조가 보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다. 그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항우가 있습니다. 뭐 간우나 제갈량 같은 그런 충신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명군,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결함투성이가 항우잖아요. 또 군사적인 재능 외에는 별로 이렇게 쳐줄 것이 없었는데도 본기에서 항우 하나만을 선택했을 때 그 인물됨 이런 것보다는 그 이제 어선을 만드는 그 본래의 취지에 이렇게 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실제적으로 봐도 네, 정말 이 항우봉기는 문장으로서 봐도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네, 항우는 아마 사마천이 없었다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역사의 인물로 흘러갔을 건데 이 항우봉기 사마천 때문에 네.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우가 그 뭐 업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쳐줄 게 없는데 그 항우 본기에 그 문장의 백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항우를 이제 역사 속에서 다시 불러내서 다시 살려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우가 인구에 해자되고 뭐 유명하게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감도 불어일으키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뭐 초안지 같은 것, 그죠? 서초 폐양 같은 거, 폐양별이 뭐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있고 중국 사람들도 아마 항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왜 항우봉기만 수록됐을까? 그다음에 이제 장욱과 수송의 문제. 네, 유방은 항우는 서초평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몇 년 안 가서 곧 이 전쟁에서 해야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창업과 수송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항우는 수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태사공 자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자 자신을 나무랄 줄 모른다. 네. 나무랄 줄 모른다 자신을. 그러니까 네, 자기 반성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뭐 전투해가지고 딱 한 번 졌는데 네, 거기서 내가 죽는구나. 네. 하늘이 나를 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네, 70번을 싸우고
70번을 다 이겼는데 마지막 해야 전투에서 그 네. 하나의 패배로 또 죽음을 또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만심과 뭐 오만으로 똘똘 뭉쳤다고도 볼 수 있죠. 예. 우리 그 고용 선생님이 그러신 만화 그 초안지를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자 이분이 이제 그 항우라고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에. 체격이 굉장히 컸다 그러죠. 예. 그 팔척해서 뭐 185cm 예, 정도로 그 시대는 잡았다고. 엄청 큰 키였죠, 그게. 그렇죠. 예. 보통 140, 50 그 평균이 아마 그랬을 네.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작았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체격이 일단 크고 힘도 뭐 이렇게 진짜로 그게 천하장사였겠죠. 뭐 다른 사람보다 그 머리 하나 더 정이라는- 있는 거죠. 예, 머리 하나 더 있고도 그렇죠. 머리 하나 더라고 네. 더 이상으로 볼 수 있죠. 완전 거인 그때 시대로는 거인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역발산 산을 뽑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이제 그 사기의 제 7권 네. 여기 항우 본기 해가지고 항적은 원래 이름이 항적입니다. 네네. 이게 우는 이제 자고 항적이라는 사람은 하상인이다. 네. 오늘날 치면은 그 강소성입니다. 강소성. 강소성이요. 네, 네. 강소성. 그 항적은 잘 몰라도 항으로 다 알고 있지, 네, 그죠?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제갈량이나 뭐 간호 이런 사람들은 호, 뭐 그다음에 이름 이렇게 분간 잘하는데 항우는 거의 다 항으로만 알지 본명이 항적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사람들 얘기 나눠보면 그래 하고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나 항우로 유명하니까. 항으로 유명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안 전쟁 그 일지인데 우리 이제 고영 선생님이 워낙 만화를 많이 그리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뭐 엄청 긴 세월인갑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초안 전쟁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네, 초안 전쟁 몇 년 안 되고 저기 황후가 그 거병에서 하야하고 한 시기가 거의 8년이죠. 7, 8년. 몇 7, 년은 8년 동안에 정점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정점에 서고 네. 그로 바로 5년 안에 이제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그 초환하면 그 장기판에서 유명하죠. 천하라 한나라 그렇죠. 싸움이라면서요.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초한이라 이거 전쟁이라 하는 게 서첩 항우가 서첩향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네. 횟수로 5년밖에 안 됩니다. 초안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 서초평 등극하기 전까지는 유방과 서로 뭐 협력 관계였어요, 그죠? 그 초나라 회항하에서 의형제급이 되는 거죠. 의형제로 맺었다는 뭐 그런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의형제에 대한 뭐 언급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오죠. 이 205년 이전에는 서로 협력 관계였어요. 동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싸우고 또 그 어떤 같은 그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서첩 회항에 오르면서 그 초나라 회항은 의제로 이제 또 추증을 했죠. 그러니까 높여줬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역사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첩 회항이 되어서 그 유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자기를 내리고 땅을 주고 나눠주고 했죠. 바로 그것이 이때에 이제 그 항우의 정점이라고 하겠어요. 그 전에 보시면은 네. 이제 항우가 209년이 이제 BC죠, BC. 네, BC 209년이면은 항우가 이제 24살 때입니다. 네, 자기 작은아버지 그 항량을 따라가지고 급병을 해가지고 네. 이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주인은 항량이었지 항우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 네. 항량이 근데 항량이 나중에 그 진나라의 마지막 장수 그 장안한테 패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네, 장안의 군 저기 네. 장안에 있는 그 또 장안의 밑에 왕전에게 네. 사망했다고 합니다. 왕전은 그 앞에 죽은 것은 왕전. 예. 근데 그 후에 2년 뒤에 이 거록 전투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서 항우가 중국사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전면에. 네. 이렇게 천하의 항우를 각인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보사성어가 파부 침조라고. 네. 솥을 부수고 그다음에 배를 가라앉힌 다음에 이거 돌아갈 나와 있죠? 길을 네. 이제 뭐 다
차단하고서 식량은 저때 3.17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3.17 식량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배수의 진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파부 침주라고도 하고 파부 침선이라고도 하는데 솥을 붙이고 식량은 3.17, 3일 안에 결사항전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병사들이 일당 뭐 10, 100은 뭐 예사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엄청난 정도를 올렸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병력이 얼마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록에는. 뭐 그런데 저기 적힌 것은 15만하고 8천이라고 그러는데 8천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8천이 아닐 확률이 많고. 이미 그 항량이 거병했을 때부터 항량과 거병했을 때부터 그 많이 군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8천 명이었죠. 이게 이제 항구가 이 강동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네, 이게 여기가 강동인데 항구가 여기서 거병에서 이 강을 건널 때 네. 8천 명을 데리고 왔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 8천이었지 이미 군사를 일으키고 진승하고 오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군사들이 뭐 서로 패하고 죽고 하면서 패잔병들이 합류하고 그러면서 아마 훨씬 숫자가 불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럭전투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제 배를 불태우고 솥을 부수는 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 당시 이거는 뭐 어떤 전투였는가 하면은 각지에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그 멸망지경에 이르니까 옛날에 그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에서 다시 이제 다시 일어났죠.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나라를 갖다가 장안이 다시 이제 멸망시키려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명분은 조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그렇죠. 됐던 예, 겁니다. 진나라의 팽창을 막고 예. 그 새로 생긴 조나라를 다시 이제 또 침공을 하니까 그 구하자 했는데 다른 제후들은 뭐 싸움에 참가를 안 했나 봐요.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워낙 이 장안의 군대가 무서우니까. 그렇죠. 근데 걸리면 다 근처에만, 죽었으니까요. 예, 근처에만 이제 거러기 조나라 수도 한 단 근처인데 네. 그냥 진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나가려니까 겁나고. 근데 항우가 그냥 아주 적은 숫자의 아 이때 송의라는 사람이 그 상장군으로 있던 그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네. 원래는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설명을 하자면은 초나라 회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방하고 항우 보고 누구든지 먼저 관중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네. 하면서 의제가 또 교묘하게 유방한테는 아주 유리한 코스를 줍니다. 네. 바로 서쪽으로 가게. 네. 네. 근데 또 항우한테는 아주 불리하게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는 그런 코스를 주면서 또 그 항우 위에다가 송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앉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항우는 엄청 불리하죠. 근데 또 이제 그 사서에 보면은 송이가 전쟁을 하지는 않고 46일 동안을 그냥 민기적거렸답니다. 네, 뭐 자기 아들 영달시킬 네. 국리나하고 그때 그 얘기했죠. 이렇게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다가 진나라가 지치면 그때 쳐들어가자. 근데 네. 지칠 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항우가 그냥 밤에 그 왕명을 위조해 가지고 송이를 네. 그냥 베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 가지고 이 거룩 전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일당 100을 거의 뭐 일당 100으로 싸웠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우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항우가 이기고 나서 이제 각 제후들의 장군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문 앞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오고 네, 그다음에 올려다 보지도 못했답니다. 장군들이. 네. 일단 항우는 뭐 아까 그림도 있었지만 이렇게 체격이 일단 거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거대한 체격에 성격도 이렇게 좀 종잡을 수가 없게
불같기도 하지만 원래 초나라 귀족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귀족의 자긍심 이런 게 있어서 또 간대할 때는 굉장히 간대하고 인자하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황후의 위험이라는 것은 체격도 체격이지만 그 불같은 거 용맹함 이런 것 때문에 전투 중에서도 사람은 물론이지만 제대로 이 대항을 못하고 그냥 칼에 썰려 나가는 그 기병들도 한 번 싸우면 몇백 명씩 죽인다고 하잖아요. 혼자서 그리고 그냥 기병 2, 300을 당한다 네,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그죠. 말 자기는 기병이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항우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역발산 기계세로 소리를 지르면 말들도 놀래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여기서도 이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다가 나왔으니까 더 무서웠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록 전투에서 항우는 이 여러 나라 제후들의 상장군이 됩니다. 제후들의 상장군. 이게 네. 초나라의 상장군이 아니라 여러 제후들의 상장군이 돼가지고 거록 전투를 나갈 때는 송이를 죽여서 자기가 장군의 인수를 차고 그렇죠. 나갔을 예. 텐데 그 거록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이겼기 때문에 제후들 다 불러 모아서 너네들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했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상장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항우가 이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 보시면은 이 신안 대학살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 당시 이제 거록 전투에서 있기 전에 이제 있고 나서 장안이 그냥 항우에 투항을 합니다. 20만 네. 군을 이끌고. 예, 장안이 투항하는데도 그 진나라 조고한테 예.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서 전쟁에 이겨도 진나라에 돌아가면 이제 질투로서 죽고 또 지면 항우한테 죽고 이래서 그 항복을 권유하고 옆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마 항복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장안이 항우한테 투항을 하기 전에 진나라 함량으로 자기 밑에 부장을 보냅니다. 사마흔이라고. 네, 사마흔. 네, 사마흔이 갔는데 3일 동안 그 간신 조고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왕을 만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오는데 그 낌새를 다 알아챈 거죠. 이제. 예, 느낌 이상해서 왔던 길로 안 오고 다른 예. 길로 돌아서 왔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조고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던. 추격을 했는데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목숨을 이제 건지고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난 뒤에 결국은 장안이 네. 항복을 해버리죠. 그렇죠. 해버리고. 가족도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항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항우가 그 항복한 그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막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그냥 생매장 해버렸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그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앙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제 잘 나갔을 때 초나라가 아주 능력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심으로 초나라 장병들이 진나라 군사를 괴롭힌 것도 많고 네. 또 진나라에서는 항복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이렇게 시끄럽고 자기들 그냥 항우의 무자비함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완전 마음속 깊이 항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관리하기 귀찮잖아요, 포로들. 그래서 아마 더 죽였다. 또 네.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일단 사기에는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포로가 20만이면 그것을 품으면 군사가 20만이 늘어나는데 그죠? 항우는 신안 대학살이라든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왕이 돼가지고 서초평양에 대해서 분봉을 하고 난 뒤에 제 나라를 토벌하는 과정에서도 네. 또 살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항우는 결정적으로 신임을 잃게 되는데 그게 이 신안 대학살을 어쨌든 거쳐서 항우는 제후들의 상장군이 됐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벌어지죠. 네. 들려옵니다. 네.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양에 들어간 데다가 또 뭔지 모르지만 함곡관을 지키면서 그죠 군사를 배치해 놓고 뭔가 거기에 이렇게 들앉은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방도 뭔가 좀 찝찝했는지 군사들 보고 보내면서 그랬답니다. 굳세게 지키지는 말고 쳐다만 봐라. 쳐다만 봐라. 왜? 그러면 항우가 겁이 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항우 밑에 있는 유방 밑에 있는 그 신하가 이제
항우한테 거짓말로 이제 그 고자질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불 같은 성격에 그냥 말머리를 돌려서 이제 관중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그 사서에 보면 항우는 병력이 한 4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네네. 그 유방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유방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사자를 미리 보내가 삭삭 빌죠. 그래서 이 그 유명한 이 홍문지연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홍문연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네. 네. 그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홍문에서의 네. 연회를 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게 이제 홍문지연. 이게 유방이 그 함량에 입성하고 난 뒤에 네. 이 유명한 유명한 약법 3장을 발표합니다. 사람을 법을 간략하게 해서 네. 세계장으로 간략. 진나라는 워낙 법률이 엄격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법률을 정말, 만든 상황도 죽었죠. 네. 예, 했는데 약법 3장은 간단하죠. 그냥 사람을 죽인 자는 같이 죽인다. 네. 뭐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친 자는 죄값을 치르라. 그다음에 제 3조가 이거 두 개 말고는 진나라 법은 다 없다 이제부터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요즘만 네, 치면. 그 듣기에는 심플하고 간략한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은 그 내용은 그죠? 네. 내용을 좀 아주 이거 유방의 어떤 재기가 아주 또 돋보이는 거예요. 유방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제가 다른 보기에도 소화가 했겠죠. 예, 기막힌 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홍문연이 요즘은 홍문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잔치는 잔치인데 네. 원모와 살기가 가득 찬 잔치. 네. 밥이 좀 뭐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 홍문연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정치적인 뭐 결명이나 이런 거에 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과의 동침 뭐 이런 걸 말할 때 그죠? 네. 그 홍문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각자 네. 속셈이 다른 잔치죠. 속셈은 각자 다르면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들여야 될 때 또 그냥 상식적으로 설득이 안 될 때 뭐 이런 때 홍문연이라고 많이들 그렇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항장하고 항백인 것 같아 건물을 추는 거 보니까 네, 먼저 이때 범증이 그 얘기를 예. 하죠. 범증이 그 아마 사람이 이 범죄인 것 같아요. 예, 모양은 그런데 그 본기의 그 자리의 위치 이런 거는 좀 약간 위치는 틀리죠. 네, 사기에 위치는 다른 것 보면은, 같으네요. 네. 유방 항우는 동쪽을 보고 앉고 네, 그 예. 범증이 아부라 그래가지고 그 남쪽을 보고 앉고 예, 이렇게 되어 그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았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림이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원래 내용하고는 예, 네. 그런 그림인데 그 범증이 그 홍문연을 하면서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된다 해서 항우가 이제 기가 얇으니까 처음엔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항장이 이제 춤을 추고 그래서 항장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유방을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 얘기를 알고 항백이 이제 같이 그 맞대응으로 이 건물을 추면서 유방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 이전에 이미 항백은 그 유방의 그 책사인 그 장량하고 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문연을 하되 유방은 이미 이런 일을 알고 온 겁니다. 그죠? 그렇죠. 유방은 이미 다 대비가 됐다기보다는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왔겠죠. 이미 항백한테 이렇게 뭐 자기 입장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뭐 유방이 아주 굴신 이렇게 구부리고 피고 하는 걸 아주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죠? 항우는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범증은 이제 그렇게 범증하고 항우는 그 홍문연에서 뭐 이렇게 죽이기로 돼 있고 하지만 이미 항백한테서 유방이 유방하고 항백이 사돈도 맺고 유방이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사실은 항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 항백이 항우한테 그 얘기를 전하면서 이미 이제 항우는 그 기세가 많이 누그러졌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춤을 추면서 맞고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 두주불사 얘기가 나오네. 이건 번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그 인물 열전인 항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홍문연의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홍문연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 항우는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죠? 그 활동한 시간은 8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항우의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